남아있는 술래. 썩어 티끌이 된 이 소리 없는 유해는 신사와 숙녀들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었으며 웃음과 능력과 탄식이었고 드레스와 머리칼이었다. 이 환기 없는 곳, 여름이 잠깐 스쳐가는 대저택, 그곳에서 꽃과 벌들이 동쪽으로의 주유를 마쳤다. 그러고 나서 멈췄다. 마치 이 티끌들처럼. 나는 이 매혹적인 시를 강의 시간에 자주 인용하곤 한다. 그럴 때면 내가 좋아하는 19세기의 한 시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배달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 시를 읽고 나면 자신이 보고 있는 모든 것,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소리 없는 유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존재는 결코 소리 없는 유해가 아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몸에서 떠난 바로 그 순간, 몸의 무게는 살아있을 때와 정확히 똑같을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몸의 무게는 똑같다는 사실을. 내 결론은 생명이 몸을 점령하고 있을 때나 몸을 떠났을 때나 몸무게가 똑같다면 결국 생명은 무게가 없다는 것이다.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길이를 잴 수도 없고 칸을 막아 구분할 수도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도 없고 또는 어디까지가 생명인지 달리 경계를 지을 수도 없다. 에밀리 디킨스는 우리 자신의 이런 부분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세상을 광물질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설명에 의하면 광물질의 전체 공급량은 이 지구 위에서 결정되며 외부 공급처는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구에 철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안다면 지구가 공급할 수 있는 철의 총량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유한한 양이다. 우리가 철을 다 써버리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우주로 갈 수 없다. 한정된 철의 총량 중 일부는 당신의 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 피검사를 받아보면 당신이 철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100만 달러짜리 질문을 하겠다. 당신이 이 지구 위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는 당신의 몸을 통해 지금 흐르고 있는 철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에밀리 디킨슨이 말한 그 신비의 일부분이다. 소리 없는 먼지를 한 줌 쥐어보자.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자. 어제는, 작년에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코끼리 몸통이었을까? 쥐라기의 생물체였을까? 미켈란젤로의 눈알이었을까? 모든 물질의 조각들은 끊임없는 변화 상태에 있다. 어떤 과학자는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 모두는 내일의 음식이라고 한다. 물리적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실제로 이 소리 없는 먼지가 되어갈 것이다. 에밀리 디킨슨이 이 시에서 노래한 것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에게는 완성해야 할 순환 회로가 있으며 회로가 완성되면 그것은 현재의 형태를 멈춘 뒤 다른 형태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우리의 순수한 본질은 그 상태대로 유지되는 반면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다시 순환된다. 에밀리 디킨스는 다음과 같은 짧은 시를 쓰기도 했다. 내가 죽음을 위해서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친절하게도 죽음이 나를 위해 멈췄다. 마차는 싫었다. 바로 우리 자신만을, 그리고 불멸의 존재를.
이런 자각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은 영원으로 가는 티켓과도 같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준다. 여러 면에서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기보다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어떤 스승은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있다. 그는 나에게 먼저 앉아서 깊은 명상에 잠기라고 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나 머리 위에서 내 몸을 관찰하는 상상을 하라고 했다. 그런 다음 멀리 이동해 내가 있던 도시를 떠나고 고장을 떠나고 북반부를 떠나서 지구를 완전히 떠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상상 속 우주에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 지구를 바라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 에고를 다스리기 위한 훈련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이상해서 깊이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내 에고가 계속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핵심이 뭐야?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지구가 무슨 소용이야? 그러나 나는 점차 관찰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관찰을 하는 입장에서 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소리 없는 먼지다. 그리고 그 먼지는 실제로 우리 조상들을 화학적으로 구성하고 있던 것들이다. 그러나 관찰자에게는 화학물질도 먼지도 필요하지 않다. 관찰자가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결코 새로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다. 영원이란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현재가 영원이다. 우리는 자신이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마음은 보이는 것만 믿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뇌 속에는 지휘센터가 있고 결정, 감정, 인간적 경험들 모두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지휘센터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지휘자가 있다. 눈으로는 지휘센터 안에 있는 그 또는 그녀를 결코 볼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지휘자를 알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의 영원하고 신성한 본성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불멸의 자신을 경험하는 것은 교육에서 나오는 것도 주어진 조건에서 나오는 것도 과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존재의 맨 밑바닥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간단하게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탐사를 통해 지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육신의 먼지 저 너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성한 침묵의 명상 속에서 자신이 불멸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아름답고 단순한 시에서 에밀리 디킨스는 우리에게 가던 길을 멈추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육신, 몰고 있는 자동차,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화학 물질과 먼지로 이루어진 모든 사물들은 예정된 순환의 고리를 완성하고 나서 멈추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한다. 죽음은 정지된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순환의 마차를 타고서 영원한 순환을 계속한다. 그렇다. 그 마차의 유일한 승객은 당신과 영생불멸의 존재뿐이다. 다음 제안들을 실행하여 에밀리 디킨슨의 말을 직접 경험해보라. 죽음을 늘 곁에 있는 스승이나 동료로 삼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자. 기억하라. 죽음은 오직 한 번만 겪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면 순간순간마다 죽게 될 것이다.
날마다 더 충만하게 살도록 일깨워주는 존재로서 죽음을 활용하자. 이 사실을 기억하자. 당신이 이곳에 태어나기 전의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당신이 이 육신을 떠난 뒤의 시간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죽음이 이런 거라면 사는 것보다 더 쉽군. 또한 토머스 에디슨은 최후에 이렇게 말했다. 저 너머는 굉장히 아름다워. 그것은 티끌로 돌아가는 티끌일 뿐이다. 반면 영원한 것은 남는다. 이 깨달음이 영원으로 가는 티켓이다. 지금까지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21세기 북스에서 출판하였고 출판사로부터 책 한 권을 제공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책들 중에는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셔도 되고 서점에서 구매하셔서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 책을 제공받았지만 정말 저의 개인적인 욕심과 의견으로는 꼭 소장을 하셔서 오랫동안 새기고 또 새기면서 구독자분들의 마음과 삶이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